그래서 뇌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열어주는 거는 9번 간질병혈이라고 설명을 했고, 뇌를 거쳐서 나가는 혈은 1번 두통혈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뇌 쪽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쪽 양쪽을 열어주면 어떨까요? 혈관이 뚫린 만큼 피의 유속이 피 유속이 빨라지고, 혈액을 통해서 산소 공급이 되면 산소 공급이 되는 순간 두통은 사라져요. 그렇죠. 그런데 그다음에 이건 이제 산소 부족에서 오는 두통이에요. 그럼 편두통은 어떠냐? 한쪽만 막혀도 한쪽만 못 도는 게 편두통이죠. 그러니까 두통이 심하고 심하지 않고 차이점은 뇌 속에 산소 부족이 심하됐냐 적게 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오는 통증. 이건 산소 부족에서 오는 통증. 그다음에 이제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거나 이러면 뼈 마디마디마다 이제 근육통이 온다 그래요. 1차적으로. 그다음에 근데 이때도 철분과 영양분 보충을 안 해주면은 그 다음에는 산통이 온다. 그럼 근육통하고 산통하고는 무슨 차이점이냐고 하면, 근육통은 가만히 있을 때는 통증이 안 오고 움직일 때 오는 통증은 근육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오는 건 산통이고, 그래 가만히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데 통증이 오는 게 상당히 그게 무서운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헤모글로빈 수치로 얘기하면 헤모글로빈 수치가 8 밑으로 떨어지면 산통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되돌림이라고 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아주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근육통은 지금 이분은 이제 사회를 처음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뭐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고 뭐 이런 건 별로 없을 걸로 보는데, 이제 나이가 젊다면 신장과 간 기능이 좋으면 조혈 기능이 살아 있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근육통은 지금 이런 통증은 뭐냐고 하면은 이제 특별하게 기존 뭐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병이 없이 그냥 앉을 때 통증이 온다. 이러면 사람이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고 하면은, 보통 이제 병원에 가서 우리 몸을 진단하면 꼭지점 수치에 도달하지 않으면 현대학으로는 진단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질병이든지 말기 증세가 돼야만이 진단이 가능하지, 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현대학은 진단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왜 서두에 이렇게 꺼내놓냐고 하면, 우리가 신장과 간은 피를 맑게 여과하는 기능을 하는데, 혈액이 맑을수록 피 속의 산소 함유량이 높아져요. 근데 사람은 가만히 있을 때보다 운동을 하면 산소 소모량이 10배 이상 소모를 많이 시키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상으로는 신장에 아무 문제가 없어도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은 혈액이 조금 오염됐다, 요산 수치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 요산 수치가 높은 사람은 혈액 속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다, 이런 사람들은 만성 피로가 빨리 와요. 그러면 산소가 부족하면 그 산소 부족이 몸의 요산 수치를 갑자기 이렇게 높이는 기능을 해요. 요산 수치를 이렇게 높이는 기능을 하면은, 특히 이제 낮에보다 밤에는 근육의 움직임이 적잖아요. 낮에는 이렇게 움직이면은 피의 흐름에 유리한 이렇게 도움을 많이 되는데, 밤에는 이제 가만히 이렇게 자면은 피의 유속이 이렇게 느린 부분에는 산의 농도가 좀 높아지면 그 높아진 산의 산화작용이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이게 응고가 돼버려요. 그러면 피가 못 돌겠죠. 그럼 피가 못 돌면 근육이 이완이 안 되죠. 경직된다 소리거든요. 근데 경직됐을 때 바닥에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엉덩이를 앉으면 바닥이 생긴 대로 근육이 이렇게 축 늘어지면, 이렇게 탄력성이 유지가 있어가지고 수축 팽창이 잘 되면은 통증이 안 오는데, 근육이 딱 경직된 걸 누르면 그 근육 조직이 파괴되는 위치로 통증이 와요. 또 멀쩡하니 발바닥을 디디면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발바닥을 이렇게 딱 디뎌보면은 통증이 오거든요. 그럼 뭐냐고 하면, 발을 딛기 위해서는 그 31번 중풍열이 있는 데서 근육이 이렇게 이완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딱 굳어갖고 이완이 안 되면 이게 발바닥을 디뎌도 통증이 온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대부분 이렇게 초기 증세에서는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이 완전히 응고된 게 아니라 살짝 응고됐을 때, 조금만 응고돼도 어때요? 피가 못 돌겠죠. 혈액이 응고되면은. 그래 응고돼서 근육이 이완되지 않는 상태에서 강제로 이렇게 어디 앉을 때 근육이 이완될 때 오는 통증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피가 못 돈 시간이 길어지면 어때요? 갈수록 산도가 높아지겠죠. 그럼 높아진 강산의 산화작용이 주변 조직을 녹일 때, 이때는 이제 산통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는 이제 헤모글로빈 수치가 대부분 8 밑으로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분은 아직 지금 사혈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이제 아마 제가 초기에 강의하고 이렇게 유튜브 직접 이렇게 한 방송에서는 초기부터 이렇게 보신 분들은 상당히 이제 심전생리학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해가 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 주제는 비염, 꽃가루 이제 알레르기인데요. 또 거기다가 이 알레르기 하면은 아토피성 알레르기도 있고 햇볕 알레르기도 있고 땅콩 알레르기도 있고 여러 가지 증세들이 있어요. 아토피성 네, 알레르기든지. 근데 이런 이게 알레르기 증세들을 우리가 현대의학으로 기존 학문으로 보면은 이 병을 치료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아마 심전생리학이 하나씩 끊어가지고 아마 박사학위를 막는다면 수백 개 받아야 될 거예요. 뭐 치료 효능만 놓고 보자고 하면은. 근데 이제 어떤 우리가 질병이든지 보는 각도에 차이서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어떤 데 혼자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왜 이 하나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볼까? 그리고 두 번 제가 느끼는 게 참 지식의 고정관념은 참 무서운 거다. 이게 잘못된 지식의 고정관념이 자리 잡아버리면 그 지식의 안경이 다 모든 걸 갖다 눈을 가려버려요. 우리가 열린 마음, 깨우침이라고 하려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생각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대의학으로는 이런 알레르기 증상을 100명을 해서 과연 10년, 20년 재발하지 않게 하는 치료 효능이 몇 프로나 있을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숫자 한번 따져보세요. 한번 치료가 되면 적어도 10년, 20년 재발하지 않는 치료 방법이 기존 현대의학으로 몇 프로나 있을까? 근데 심전생리학에서 물으면 뭐 꽃가루 알레르기뿐 아니라 아토피성 알레르기, 햇볕 알레르기, 땅콩 알레르기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적어도 겸손하게 얘기해도 95% 이상 적어도 10년, 20년 재발하지 않게 완치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치료 효능으로 보면 현대학은 심전생리학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학문이거든요. 그러면 양쪽에 왜 이렇게 시각 차이가 달라졌을까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시각 차이가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났는가. 근데 심천은 의학은 눈으로 본 데서 해법을 찾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연의 생리 이치, 모든 생명체가 이렇게 원리가, 생명의 원리가 뭘까? 여기서부터 해답을 찾아 들어가서 어떤 약의 강제 기능으로 치료를 하려고 접근하는 게 아니고 내 인체 스스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치료 방법이 시작부터 다를 수밖에 없어요. 진단하는 것도 다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쉽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산을 한 오전에 이제 나무를 좀 심고 올라갔더니 한 10시쯤 됐어요. 요즘 제가 올 봄에 나무 심은 게 한 복숭아 나무하고 매화 나무하고 해서 한 4,000주 지금 이제 오늘 심으면 거의 심고 다음 주 요번 한 일주일 정도 심으면 이제 심는 거는 거의 이제 파종이 끝날 것 같은데요. 10시쯤 돼서 높은 데 올라가서 밑을 내다보니까 산에서 완전히 안개 낀 것 같이 촉해요. 그게 뭘까요? 송화가루입니다. 요즘 봄철에서요. 그러면 이 송화가루가 제가 사는 이곳만 날릴까요? 소나무가 있는 전국이 다 동시에 날릴까요? 어때요? 동시에 다 날린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이 송화가루가 코로 들어가고 눈으로 들어가고 하는 게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냐? 한번 이렇게 따져보세요. 아마 누구도 눈으로 코로 들어가는 거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럼 여기서 한 95%는 각종 꽃가루나 이런 것들을 마시고 눈에 들어가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일부만 이런 알레르기 증세가 심하냐 이렇게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 이론은 그렇거든요. 이런 꽃가루 알레르기가 송화가루 이런 꽃가루들이 우리가 눈, 코로 들어와 가지고 100%다 알레르기 증세가 나타나고 병이 온다고 하면은 저도 할 말 없어요. 이거는 우리 방법으로도 해결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심지어 감염성 질환도 100명이 감염돼서 30%만
살아남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내 몸을 30%의 살아남는 사람으로 환경을 바꿔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꽃가루 알레르기는 어때요? 95%가 괜찮고 5%가 이런 알레르기 증상이 있다고 그러면 그 95%의 사람의 환경을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찾아내려고 하면 과연 이런 알레르기 증상들이 근본적으로 이게 왜 발생하는가 이걸 해답을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현대의학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우리 인체 120조만이나 되는 이런 세포들이 독자적 영성, 독자적 수명, 모든가 생각과 하는 행동이 따로따로 독립된 생명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희노애락이 있죠. 우리 인체 체세포들도 희노애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민 반응을 할 수밖에 없고 마음이 편하면 안정을 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도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니면 부인이 매일 나가서 노름이나 하고 화투나 치고 바람이나 핀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때요? 돈도 안 벌어오고 이러면 스트레스 엄청 받겠죠. 그러면 작은 농담에 또 싸우자고 달라드는 게 그게 과민 반응이거든요. 근데 이 똑같은 이런 환경도 먹고 살만하고 사는데 편안한 사람은 그렇게 심하게 반응을 안 해요. 그럼 이런 증상을 우리 몸에다가 세포도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세포가 가지고 있는 건 제1영성이거든요. 나의 전체 그 영혼 그 본체는 따지고 보면 제3의 영성이고요. 그래서 영과 육은 엄연히 별개인데 우리 몸속에는 세 가지 영성이 존재하며 어떤 영혼이 내 육신을 지배하냐에 따라서 성격도 하는 행동도 천태반상으로.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우리가 영혼이 세 가지 종류의 영혼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세 그룹에 비하면 3세 그룹에 비하면 그 3세계 혼합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무한한 성격으로 표출되듯이 우리 인체의 세포들도 그 반응하는 게 전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출되는 건 제1영성이 체세포에서 한 마리 한 마리가 느끼는 게 우리가 뇌에 전달된 거다. 근데 우리가 사람도 기분이 나쁘면 어떤 비정상적으로 예민 있게 과민하게 반응할 수 있듯이 우리 인체 세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민 반응의 원인이 뭘까 하고 따져볼 필요가 있죠. 과민 반응의 원인이 뭘까? 95%는 완전히 안개가 낀 듯이 송화가루 속에서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데 왜 일부 특정인만 그게 콧물이 과다하게 나오고 기침이 나오고 그렇게 고통스러울까? 제가 또 다른 각도의 경우 아토피성 피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한 집에 보통 자녀를 요즘 한 명 둔다 그래도 뭐 부부, 엄마, 아빠, 자녀 하면은 3명 아니면 4명은 살잖아요. 근데 그 중에 3명이나 2명은 괜찮고 1명만 그 증상이 있다고 하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공기들이 알레르기 현상이 일어나면 그 집안에 사는 사람들 다 일어나야 되고 안 일어나면 다 안 일어나야 되는데 특정 1명만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면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의 환경이 뭐가 다를까 이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응을 하지 않는 정상을 유지하는 사람 똑같이 진먼지 진드기가 날리고 먼지가 날리고 하는데도 아무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을 몸 자체를 그쪽으로 바꿔주면 되는데 그냥 모든 우리 몸이 못하는 거를 약이나 수술로 하려고 하니까 해법이 없는 거예요. 내 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면 되거든요. 과민 반응의 원인은 뭘까요? 세포들한테 체세포들한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건 산의 화학 반응이에요. 녹이려고 하는 세포를 녹이려고 하는 그 자극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알레르기 비어있는 모든 게 과민의 행동을 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심천생리학은 어때요? 두 가지로 구분을 하죠. 흐르는 피의 산도는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결정하고 부분적 산도는 어혈이 혈관을 막아서 피의 유속이 느릴수록 그 특정 한 부위만 산도가 높은 거예요. 그럼 이건 두 가지 다를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 갖고 봄에 꽃가루 알레르기가 많이 일어나는데 콧물이 많이 난다고 하면 47번 한번 빼보라는 거예요. 낫는가 안 낫는가. 그러면 전체적인 산도가 높아도 전체적으로 과민 반응을 한다고 하면 8번 빼면 되겠죠. 그럼 8번하고 47번을 빼서 콧물 알레르기에 치료 안 될 수 있는 증세는 5% 미만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이런 성악가루가 들어오면 눈이 충혈되고 한다. 그러면 어때요? 또 8번과 17번, 20번. 또 그것도 안 되면 47번 요 위에만요. 요것만 빼주고 과연 그 꽃가루나 이런 이물질에 알레르기 현상이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 보라는 거죠. 제가 보면 그냥 100명 하면 95명. 근데 적어도 이제 10년, 20년 재발을 하지 않고 그 상태가 유지되려고 하면 꼭 8번을 빼야 된다. 그래서 8번을 빼려고 하면 어혈이 잘 나오면 통상적으로 한 1년 걸리고, 그래서 한 70%는 한 1년 정도 걸리고, 한 25%는 1년 6개월 걸리고, 한 5% 정도는 한 2년 걸릴 수 있다 그러죠. 기간 이렇게 자꾸 빼보면, 근데 이거는 한 번 치료가 되면 재발을 하지 않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중요하냐. 과연 우리가 봄철에 이런 꽃가루 알레르기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코 쪽이 심해서 또 기침은 심한다고 하면 콧물도 나고 기침도 심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4번, 17번, 4번, 18번 여기 두 군데 빼주면 되고, 근데 또 가래까지 많이 나온다. 32번 추가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요. 그 해당 사혈점을 8번하고 빼주면 과연 이런 것들이 완치 가능성, 적어도 10년, 20년 재발하지 않을 가능성은 적어도 95% 이상, 겸손하게 얘기해도 95% 이상은 재발하지 않게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혈점을 정해준 뒤 솜이 빨아들이는 피가 적어도 50% 나올 때까지 빼주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생각하면 그럴 거예요. 땅콩 알레르기나 햇볕 알레르기는 과연 뭘까? 그러니까 모든 게 그래요. 우리 몸이 생리 현상을 이해하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보면 햇빛 알레르기로 해가지고서는 햇빛에 못 나오고 밤에만 이동하는 사람이 이렇게 TV에서는 종종 보이거든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이 그거를 해부를 해봤을까요? 접해봤을까요? 근데 하면은 적어도 90% 이상 완치된다는 거 확신하고 있거든요. 땅콩 알레르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제 시간 되는 대로 풀어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숲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눈에 띄는 게 지금 이렇게 여름철에 보면 제일 흔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녹색이죠. 그러면 그 숲의 나무들이 왜 대부분의 나무들이 녹색을 띨까? 의문 가져봤어요? 또 제가 신천생리학에서는 식물이나 동물이나 작은 미생물이나 우리 인간이나 조상이 같기 때문에 삶의 생리 이치는 전부 동일하다 이렇게 하고선 접근해서 풀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무가 저런 행동을 할 적에는 우리 몸에서도 그 행동이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서도. 근데 그런 생리이치의 시각으로 생리이치의 시각을 말하자면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 숲의 나무들이 모두가 이렇게 녹색을 띠고 있는 것은 햇빛 속에서 그 자외선이 모든 생명체들한테 치명타를 입히거든요. 그래 그 햇빛을 차단하는데 가장 어떤 색소가 가장 우리 인체에 합리적으로 다른 데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적정한 색소가를 찾아낸 게 바로 녹색이라는 거예요. 녹색이 그게 뭐냐? 멜라닌 색소거든요. 그런데 그럼 우리 인체는 이런 색소들이 왜 필요하냐? 우리 인체 세포가 표면에도 있고 속 깊은 데도 생명체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자외선은 아주 침투력이 강해서 몸 깊숙까지 들어오면 많은 생명체들이 피해를 입거든요. 그럼 그 자외선을 피하기 위해서는 햇빛 가리개 우리가 우산 쓰듯이 멜라닌 색소를 피부 바깥에 이렇게 포진을 해가지고 우산 쓰듯이 그 자외선이 우리 몸 안으로 침투를 못하게 해요. 근데 그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는 게 탄인산과 철분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그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간 기능이 떨어져 버리면 간이 먹어치우는 건 뭐예요? 시구, 떨구, 쓰고, 아리고 중산 탄인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탄인산을 먹어치우는 게 피를 맑게 여과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럼 간 기능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 성분을 못 먹어치웠다는 얘기죠. 그래 못 먹어치우면 혈액 속에 비정상적으로 탄인산 수치가 높아지고 이 탄인산이 철분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비정상적으로 멜라닌 색소가 많이 형성이 돼요. 근데 이제 이 정도 상태가 되면은 우리 몸은 어때요? 산도가 높아지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그게 성격이 예민해서 멜라닌 색소를 비유법으로 10개를 내보내야 되는데 20개, 30개를 내보내면은 어떻게 돼요? 피부가 까매지겠죠. 그러면 햇볕 알레르기는 뭐냐? 이 멜라닌 색소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햇빛 알레르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 태양빛에서 나오는 그 자외선을 방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게 햇빛에만 나가면은 알러지 현상이 일어나서 밤에만 이렇게 이동하는 이런 불편함을 겪고 산다는 거죠. 그러면 그 멜라닌 색소가 왜 녹았을까? 이렇게 따져야죠. 다른 사람들은 다 이상이 없는데 왜 그 사람만 그 멜라닌 색소가 정상적으로 형성이 안 될까? 왜 하면 그 원인에 들어가면 산의 화학 반응에 의해서 녹아서 없어졌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산을 설명하려고 하면 상당히 이제 내용도 길고 많아지는데 산은 산의 강도에 따라서 산소 부족도 유발하고 물질을 지방 단백질을 응고시키기도 하고 강산은 모든 물질을 녹여버리기도 해요. 이 녹이는 기능이 멜라닌 색소를 다 녹여버리면은 자외선을 차단할 수 없는 환경, 내 몸이 그런 환경이 되는 게 바로 햇빛 알러지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햇빛 알러지를 치료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인체가 처음부터 혈질이 강산성했을까요? 약산, 중산, 강산 올라갔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늘상 얘기하면 신장은 요산, 약산을 요구하고 간은 중산, 탄닌산을 요구한다. 근데 강산을 요구하는 장기는 우리 몸속에 없습니다. 그럼 이미 있는 강산은 해독을 해버리고 새롭게 혈질이 강산성화가 못되게 하려고 하면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켜서 피를 맑게 해버리면은 햇빛 알레르기는 없어지는 게 치료가 가능한 게 상식이지. 이걸 치료가 어렵다고 보는 거는 생리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시각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땅콩 알러지. 그 땅콩 알러지면 땅콩은 어때요? 거기 유지방이 아주 많지요. 여러분들 여름에 아토피 있는 어린 아이들도 보면 등푸른 생선이나 영양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먹이면 그게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독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산에 의해서 우리가 아토피나 피부 이렇게 트러블 같은 게 피부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해서 트러블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도 따지고 보면은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40% 떨어졌느냐 50% 떨어졌느냐 이런 차이점이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신천생리학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제가 제 말이 틀렸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신부전증은 신장의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70% 떨어진 거고 간경화나 간암은 한 80%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70%가 떨어졌던 80%가 떨어졌던 20%가 떨어졌던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을 정상화시켜야 그게 근본 치료가 되는 거지.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망가진 걸 그대로 두고 혈액은 계속 오염된 혈액이 도는데 그거를 약만 가지고 수술만 가지고 그 약을 쓴다고 신장 기능이 회복되겠느냐 간 기능이 회복되겠느냐 따지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이 저는 보면 참 안타깝고 이걸 근 35년을 함께만 대중적인 활동은 제가 한 30년 했으니까 30년 동안 이렇게 해도 이렇게 비염 가지고 봄철에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이 많고 아직도 아토피 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고 햇빛 알레르기 때문에 낮에 활동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저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저의 공부가 이게 생리학이다 보니까 눈으로 보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체의 체세포의 생각이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 보죠. 그리고 우리가 한 몸이라도 피의 유속이 다 달라요. 말초보혈관이 많이 막힌 곳은 피의 유속이 느리고 피의 유속이 느린 데는 상대적으로 유속이 빠른 곳보다는 산도가 더 높고 그러면 독자적 생명이니까 독자적 인체의 120조 만에 드는 생명체들이 독자적 생명체니까 유속이 느리고 산도가 높은 곳에서 과민 반응, 피부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는 건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면 8번 빼고 환부를 빼주면 피부 트러블은 그냥 하면 10명 하면 적어도 9명 낫는 병. 근데 적어도 또 10년, 20년 재발하지 않겠다. 그러면 8번까지 빼라 이 얘기잖아요.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참 눈에 보이는 항상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눈으로 보고 성분학적으로 검사를 해서 짚어낼 수 있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질의 세계, 생리이치와 화학 반응이 원인 제공을 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 못하면 다른 각도로 설명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유방에
아니면 생식기에 섬유종이 생겨 있어요. 그러면 섬유종 혹이 병이다. 근데 혹이 생긴 걸 그 혹 자체가 섬유종이고 병이다 이렇게 진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섬유종이 생긴 원인은 두 가지를 이해해야 돼요. 우리 세포는 독립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환경이 처하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도가 높으면 스스로 그 산의 농도를 묽게 희석시키기 위해서 수분을 끌어 모으는 것이 1차 작은 물혹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어혈은 이미 쌓인 데다가 자꾸 보태주는 성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혈이 뭐 피가 못 도는 부위가 차츰 넓어지면 복판은 어떨까요? 산도가 아주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 물혹 속에 세포들이 소화시키지 못한 영양분을 밀어넣어서 그게 화학 반응에 의해서 굳어진 게 섬유종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항상 얘기할 때 암이나 혹이 생긴 건 이렇게 설명을 하죠.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지지 않아서 피가 맑은 상태에서 특정 부위가 막힌 거와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망가져서 이미 혈액이 오염된 상태에서 특정 부위의 혈관이 막히면 그 부위는 산도가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섬유종이 생겼다고 암이 생겼다고 그거 똑 잘라낸다고 거기가 말초보실관 속 어혈이 소멸돼서 피의 유속이 빨라지고 신장과 간이 회복돼서 피가 맑아지는 효능이 있겠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완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 조직이든 비정상 이런 암이나 이런 혹 조직이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보이지 않는 산의 화학 반응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 암세포도 정상세포보다 비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빨리 하는 게 우리가 암이라고 그러면 왜 다른 놈은 45일, 80일마다 세포 분열을 하는데 그놈만 2, 3일에도 하고 열흘만 해도 하고 하루만 해도 세포 분열이 일어나냐.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그러잖아. 그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원인 물자가 뭐냐. 바로 강산 산화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생긴 어혈이 혈관을 막고 피가 묻던 시간이 길어져서 혈질이 강산성화되면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암이 생기면 암이 발생 원인이니까 암만 뚝 떼어내면 낫는 줄 알고 섬유종이 생기면 섬유종만 떼어내면 낫는 줄 알고 이게 보면 꽃가루 알레르기가 생기면 이게 과민 반응이 원인이다. 과민 반응까지는 알죠. 그러니까 뭐 신경 안정제를 써서 그냥 감각을 무디게 해서 그걸 넘기려고 해요. 그러면 그게 특정 한 부위만 그게 마비 기능이 있을까요? 전체가 다 모든 감각이 둔화될까요? 이러니까 그냥 해마다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저의 시각에서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게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에 감기 환자들을 참 많이 봤어요. 예전에 보면. 선생님 저는 감기를 1년에 5, 6개월 달고 살아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 그거 감기는 뭐 하면은 다 이제 처음 차일할 때는 것도 그 끝나고 나면 아예 감기 자체가 안 걸릴 거야. 그냥 그래버리거든요. 웬만한 환경에서는 안 걸려요. 보통 남들과 똑같은 일상생활에서는 안 걸리게 해요. 그래놓고 딱 어디 빼주냐. 8번하고 4번, 18번. 콧물이 많이 나오면 47번. 가래가 많이 끓는다고 하면 32번. 딱 빼주면 그럼 이 속에서 여러분들 알았을 때 그러면 내가 예전에 환자들을 그렇게 많이 직접 치료할 때 그 감기 바이러스의 종류를 알았을까요? 눈으로 봤을까요? 가능성 없죠. 그럼 저는 어떻게 보느냐. 제가 항상 자주 반복하는 말이죠. 자연계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현재 그 생명체가 접하는 환경에서 살아남는 영적인 깨우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 말은 모든 생명체가 접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몸이 스스로 그걸 물리치고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체 스스로 이런 꽃가루든 세균이나 바이러스든 들어오면 물리칠 수 있는 최선의 환경을 조성해 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선도 딱 긋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100명이 감염돼서 100명 다 죽으면 나도 방법 없다. 근데 100명이 감염돼서 30명만 살아남는다 그러면 그건 사회율법으로 가능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언어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고 해보면 그렇게 세상 두렵고 질병이 그렇게 두려운 병 아닙니다. 시작부터 잘못된 방법으로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 방법을 찾으려니까 이렇게 됐죠. 그래 코로나 이거 앞으로 제가 보기에 돌연변이 또 나오는 거 제 기뿐이 아닙니다. 모든 학자들이 다 그러죠. 앞으로 돌연변이가 끊임없이 나오고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그럼 지금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몸에 혈전 생기고 어혈 생기면 그놈 새끼 혈관 막으면 어때요?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이렇게 환경이 우리가 질병이나 예방이나 이렇게 하면 지금에 있는 방법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돌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다. 근데 이놈은 지식의 고정관념이 나는 많이 배웠으니까 나는 최고학부까지 배웠으니까 고혈압을 10년 20년을 완치를 해도 못 고쳐도 나는 최고학부 나왔으니까 최고다. 제가 보면 참 배꼽 잡고 웃을 일이죠. 알레르기 비염 꽃가루 알레르기 이거 20년 배운 학자들을 치료해도 노벨 의학상 받은 사람한테 하나도 못합니다. 근데 저한테 오늘 강의 한 번 듣고 코 쪽이 심하다면 47번 한번 빼보고 기침이 많이 나온다면 4번 18번 빼보고 가래가 많다고 그러면 32번 빼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10년 20년 재발하지 않겠다면 8번 빼보라는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 적어도 95% 이상은 재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제가 방어하는 것도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도 1차 방어, 2차 방어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게 뭐냐고 하면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가래가 흡착을 해서 위로 넘겨버리는 게 1차 방어입니다. 2차 방어는 뭐예요? 혈액 속으로 침투했을 적에는 항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재는 모두가 백신을 다 맞아야 된다 결론 내리는 게 뭐냐. 그동안에 너무 밭에 벌레가 있으면 무조건 농약 뿌리는 시기로 우리 인체를 치료했기 때문에 항체의 다양성을 많이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제가 벌써 오래전부터 예측한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한때 어때요? 농약이 나와가지고 이제 농사 현명이 일어났다고 질병만 일어나면 벌레만 있으면 막 논밭에다가 막 곡식에다가 막 살충제 뿌려갖고 다 농사졌는데 어느 한계점이 나니까 이거 아니다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지금 그 방법이 우리 인체 항생제 요법들이나 스트레스 호르몬제들이 전부 다 그런 방법들이거든요. 자연요법이라는 거 뭐냐. 우리가 어떤 병이 100명이 걸렸어도 30%만 살아남는다고 하면 내 몸이 정상이라면 그거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보고 내 몸 스스로 그걸 할 수 있게끔 환경 조성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 환경 조성이 뭐냐. 여러분들도 8, 90년 살면은 자식 남겨놓고 죽어 없어지잖아요. 우리 인체도 45일에서 80일을 살면 사람이 자식 놓듯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건강한 자식세포 남겨놓고 본인은 녹아서 없어지고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생명 연장이거든요. 근데 세포가 분열하려고 하면 영양분이 필요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을 텐데 혈관이 막히면 영양 공급 안 된다는 거 다 알 거고 혈액 속의 산도가 높아서 영양분이 녹아도 세포 분열 안 일어나고 장에서 1차 가공이 안 돼도 세포 분열 안 일어나는 거 알 텐데 이 3대 요소를 망각하고 질병을 치료하려고 하니 되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답답하니까 지구상에 있는 의사들 다 보태봐라. 저한테 15일 배운 사람한테 치료하고 예방하는 거는 절대 못 따라올 거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한 부분씩 지금 현대 학자들은 마치 백사장에서 모래알 하나 치수재는 식이거든요. 우리 이제 120조만이나 되는 세포들 160만 종류나 되는 미생물들을 한 마리 한 마리 해치는 거는 해쳐서 분석하는 건 뭐예요? 백사장에서 모래알 하나 수치재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생리치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간단하냐. 모래가 처음부터 모래였을까? 모래보다 큰 건 뭐예요? 자갈이죠. 자갈은 처음부터 자갈이었을까요? 바위예요. 그럼 바위는 처음부터 자갈이었을까요? 작은 또 미세먼지였겠죠. 이런 것들이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반복하거든요. 우리 인체도 한 마리 한 마리 이 생명을 유지하는 이치로 풀어 들어가 보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자꾸 눈으로 보이는 데서부터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려고 접근하지 말고 자연의 생리 이치로 생리 이치가 뭐냐? 제가 책에다는 구구법이라고 했죠. 자연의 생리 공식이거든요. 공식. 우리가 수학에 덧셈, 뺄셈, 나눗셈 이런 공식만 알면 어떠한 그 수학적 문제도 풀 수 있듯이 자연의 생리 이치 그 공식 그게 뭐냐? 생리 이치와 화학 반응 이치가 자연의 생리 이치 공식이거든요. 이거에 의해서 우리 인체를 풀어보면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그렇게 어려울 게 없다. 근데 이걸 탁 맞고 몇십 년을 치료해도 제가 화가 나니까 자기
고지혈증 하나도 치료 못하고 고혈압도 하나 치료 못하고 당뇨도 하나 치료 못하면서 그거 10년 20년에도 치료 못하면서 무슨 그게 대단한 학문이라고 고집 부릴 게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 자체도 고혈압 단계에서 치료해버리면 당뇨병 안 오고 또 고혈압이 두려우고 신경 쓰이면 고지혈증 단계에도 신장 기능 회복시켜버리면 고혈압이라고 하는 병 올 수 없어요. 그게 우리 인체 생리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가 다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좀 과격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속 시원한 말도 될 수 있는데 봄철 꽃가루 알레르기 모면하는 방법 어때요? 알고 보니까 간단하죠. 그래서 실험 삼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실제 될까 안 될까? 그래서 그냥 요거 나는 콩물만 나오니까 47번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단정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냥 마구잡이로 빼도 어혈만 나오면 효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알레르기 비염을 앓은 지가 꽃가루 알레르기를 비염을 앓은 지가 뭐 30년 40년 됐다고 하면은 이미 혈관이 막힌 지가 30년 40년 됐다는 얘기거든요. 어혈이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효과 봅니다. 제가 해주는 거는 어혈이 그 섬유질화 됐으면 그걸 불려서 잘 나오게 해줘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병들고 노후 수면세포는 떨어져 나가고 새로 분열된 건강한 자식세포가 부모 역할을 대신하게 해주는 게 재생복은 치료다. 근데 우리 인체의 모든 조직은 다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그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환경 조성만 해주면요. 그래서 병 여러 가지를 나눌 필요 없고 제가 생리치료 쭉 이렇게 진단해보면 그냥 증세만 알면 치료 방법은 저는 그래요. 우리 인체에 질병이 오는 게 1000가지라고 하면 적어도 제가 97%는 해답 찾았다고 보거든요. 그게 뭐냐? 스스로 복원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해줘도 지금 현재 있는 질병 97%는 해결할 수 있다. 이 얘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당해서 힘들게 하시지 말고 그래도 이렇게 봄철에 우리 사회적법은 다 배우고 나면 어때요? 그냥 지금 당장 힘드니까 나는 요것만 경제적으로 좀 힘이 드니까 요것만 어렵다. 그러면 요거 대여섯 번 빼는 거 그냥 빼도 상관없습니다. 좀 여유 있다면 철거지게 보충해. 예, 그거 이렇게 보충하고 죽염수만 마시면서 요 한 군데만 빼서 해결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8번까지 빼고 장기적으로 사혈을 계속 하려고 하면 보사의 균형 맞추려고 하면 많은 힘이 들지만 그냥 여기만 빼서 이렇게 좋아져도 한 뭐 1, 2년, 2, 3년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항상 얘기하면 한 번 치료가 되면 10년, 20년은 유지가 돼야 이제 완치가 된 거다. 이걸 기준하니까 통상적으로 한 70%는 1년 하고 1년 6개월 하고 2년 해라 이러는 거지. 허리 아픈 사람 6번, 14번에서 어혈 툭 나오면 한 번만 나와도 통증 없어져요. 머리 아픈 사람 10년, 20년 고생해서도 어혈만 나온다고 하면 한 번 빼고도 변화 있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스스로 정상으로 복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주는 방법과 우리 몸이 고장났는데 고장난 건 그대로 놔두고 약만 가지고 수술만 가지고 해결하는 건 차원이 다르다는 거 분명히 인식하셔야 될 겁니다. 시간이 다 됐다고 그러네요. 여러분들 또 한 주 요즘 봄이라서 산도 푸릇푸릇하고 요즘 산이 너무 좋아요. 여기 본사도 꽃도 너무 아름다고 이뻤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 오라수리도 못하겠고 이래요. 그렇지만 또 내년에는 올해 또 잘하면 내년에는 더 아름다운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신천생리학은 육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마 제가 직접 많이 나서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이제 올해 안으로 끝내고 내년부터는 이제 마음의 평화를 얻는 수행 쪽으로 좀 집중할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과 육신이 동시에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다 그 방향을 찾을 수가 있어요. 방법이 다 있고요. 예, 여러분들 한 주 동안 건강히 보내세요. 예, 반가웠습니다.